연말정산으로 부자 된다고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 5편이죠. 오늘은 솔로 또는 그 1인 가구의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연말정산 영상을 1편부터 4편까지 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이해하려면 1편부터 4편까지 한 번에 보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여러분과 이제 망티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더 몰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1편에서 4편까지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5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기억 나시죠? 연말정산 플로우인데, 여기서 저희가 1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수와 상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여기 변수인 소득공제와 세율이다. 자,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말정산 과세 표준이 보입니다. 1인 가구 또는 솔로인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될 게 소득공제일까요? 아니면은 세율일까요? 이해되십니까? 네. 세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왜냐면 그 사장님께 제가 연말정산 때 환급 받아야 되니까 소득 구간을 낮춰야 돼서 제 국세청 신고액을 낮춰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4편에서는 한 명으로 이렇게 소득을 몰아줘서 세율 구간을 낮추고 그런 것도 했었지만 1인 가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율 부분은 현재 손댈 수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말정산 플로우에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소득 공제가 되겠죠. 소득 공제 기억나십니까?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에 소득 공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죠. 가장 많이 홍보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3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소득 공제 중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은 신용카드 공제가 아니라 무슨 공제라고 했죠? 이렇게 인적공제라고 했습니다. 인적공제 보이십니까?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1인 가구라고 한다면 본인이 되겠죠? 본인 한 명당 150만원이 인적공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만약에 소득이 없고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동거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양공제로 넣으십시오. 이게 가령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이게 직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연말정산 하시는지 보고, 만약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자신의 부양가족공제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등록하면 회사에서도 확인을 또 해요. 주민등록 등본 등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인 가구 솔로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당연히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계 비속은 없겠죠? 네. 그 형제자매가 60세 이상은 없어도 20세 이하는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살이라고 한다면은, 이를테면 서울에 산다고 가정한다면은 취업이나 학교 진학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동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을 활용을 해서 부양가족 공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는 혜택을 보지만 또 다른 부분은 단점도 있어요. 이런 거는 현재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요거는 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장애인 경로대 부여자 한부모 공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을 거고요. 일단 큰 틀은 잡은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당히 카드사에서는 이제 자신의 카드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많이 본다고서 또 광고도 하고 하는데, 저의 경험상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은 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보다는 예전에 제로페이 또는 서울페이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활용하는 것들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은 반영률이 다르잖아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25%였나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줄어나가는 추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산업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할 때부터 10% 할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고 나서, 많아요. 세액공제도 있고, 다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면 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그리고 월세로 전환해서 그 금액을 어떻게 연말정산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이번 편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정리를 드릴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1인 가구, 솔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변수 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세율과 소득공제 중에 소득공제를 건드려야 한다. 소득공제 중에서도 그 밖의 소득공제보다 공제폭이 큰 인적공제를 건드려야 한다. 인적공제는 주로 직계 비속이 없으니 직계 존속이 있는데, 직계 존속인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근무를 하시는 상황을 봐서 그 분들을 이제 인적공제로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테크는 망튜브와 계속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시리즈로 나갈 건데,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독 눌러주실 거죠?